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이제 수학 관련해서 이제 모의논술 해설을 맡게 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의논술 전형은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매년 좀 비슷한 유형 아니면 이제 유사한 유형으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교과서에 맞춰서 이제 교과 과정에 맞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논술 전형을 바탕으로, 모의 논술 전형을 바탕으로 본교 논술 준비에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모의 논술 전형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설은 실제로 이제 문제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지를 기반으로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가 점 지나는 점과 그리고 이제 대칭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기 때문에 점근선이 두 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X축이 평행한 점근선이 존재하고 하나는 Y축이 평행한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각각을 L과 M이라고 이제 먼저 이 제시문 니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Y는 fx 유리함수 위의 그래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반을 Q, 그 다음에 직선 M에 내린 수선의 반을 R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원하는 건 뭐냐면 위에 유리함수 안에 들어있는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정의했던 P와 Q, R에 대해서 이제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위에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유리함수를 나타내는 A, B, C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해당한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이제 x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였냐면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 13,2를 지난다고 했고 여기 이제 1번 조건입니다. 1번 조건이 요거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어떤 거냐면 y는 x 빼기 3의 대칭이다. 그리고 3번 조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대칭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 함수의 원형을 찾아서 a, b, c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강력한 조건은 바로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으면 유리함수가 어떠한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자, y는 x 빼기 3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직선이고요. 여기 y는 x 빼기 3이고요. x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직선입니다. 이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유리함수가 대칭이려면 유리함수 자체는 포물선, 대칭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어떻게 형성될 수밖에 없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x와 x의 평행한 직선과 y의 평행한 직선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문제에서는 여기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을 L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을 M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y는 x 빼기 3,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로 두고요. 두 개를 이제 더해 보면 2y는 이제 2가 나와서 y는 1이라는 y 좌표를 얻게 되고요. y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x는 4라는 이 좌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는 4,1이 되고 이 L과 관련된 점근선 방정식은 y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M과 관련된 점근선 방정식은 x는 4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한번 저희가 구해 볼 건데요. 자, 함수의 원형이 지금 요 앞에 b가 있으니까 이 x 앞에 있는 1과 이제 b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점근선의 정보를 이용을 하면 x 빼기 4죠. 4분의 여기는 이제 b가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b가 있으니까 여기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얘입니다. 얘. 이제 이 어떤 이 식 안에서 저희가 그 나머지 A와 B를 저희가 구해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조금 제가 이걸 조절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여기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어진 최종 식을 써볼 건데요. 제가 아까 B로 표현하긴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써보면요. x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c라고 썼는데요.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점근선이 이제 하나는 x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1이기 때문에 x 빼기 4 더하기 b라는 식 대신에 k라는 식을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 b와 요 k는 서로 다른 식이기 때문에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지금 유리함수가 13,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 보면 13 빼기 4분의 k 더하기 1이 되고요. 얘가 이제 9가 되니까 이때 k는 9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y를 한번 써보면요. y는 x 빼기 4분의 9 더하기 1이 되고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통분해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와 이제 요 식을 비교를 해보면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1, 그 다음에 c는 5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ABC가 구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BC를 여기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ABC는 어떻게 되냐면 ABC를 고려한 그 최종 유리식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통분하기 전 식으로 쓸 건데요. 자, 이때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얻은 정보가 뭐였냐면 이게 X가 4일 때 이런 점근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M이었죠. 그 다음에 Y는 1일 때 점근선을 이렇게 끄면 이제 이 점근선의 대칭인 포물선 유리함수가 요렇게 두 개 생길 거예요. 이렇게 점근선 두 개 생길 건데 이 위의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라고 하면 여기에 끈 수선의 발이 q, 여기에 끈 수선의 발이 r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4기 때문에 이제 pq 더하기 pr을 계산해 보면요. pq 더하기 pr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빼기 4, 요 좌표가 x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 빼기 1, 요 y 좌표가 y 점근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x 빼기 4와 y 빼기 1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 자, 단 이 xy는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게 두 개 양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문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뭘 썼냐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썼었죠.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을 해보면 2의 루트에 x 빼기 4, 그 다음에 y 빼기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트. 자, 이 파트를 살펴보면 xy가 이런 어떤 유리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 1을 넘기면 여러분들 x 빼기 4분의 9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양변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의 9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정보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요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얘는 2의 스퀘어 루트 9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는 정확히 등호가 성립하죠. 따라서 얘는 6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단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가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밝혀줘야 됩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요렇게 부등식이 만족하지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두 개가 정확히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값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같아지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아진 XY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호는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은 6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번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1번 문제에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리함수와 점근선을 잘 알고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유리함수로부터 어떤 점근선에 내린 그런 수선의 발들을 연결한 그런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냐, 그 값을 계산할 때, 그 값의 최소값을 계산할 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의도의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저희 이제 교과서에 이제 그 기본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등식과 유리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접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두 번 문제는 수열, 요런 어떤 수열과 그 다음에 함수, 3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문제는 되게 짧죠. 수열의 AN의 일반항은 이제 어떤 걸 AN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N에 따라서 부호가 변하는 이런 함수의 극대값을 갖게끔 하는 그런 AN, 그런 X를 AN이라고 한다. N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를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을 AN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이제 제시문 기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시문 기역에 나와 있는 AN의 합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A에 나와 있는 요 제시문에 있는 제시문 기역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열 AN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두 번째 S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서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AN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AN 같은 경우는 이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을 좀 활용을 해서요. 자, 1번 문제 fx를 한번 다시 써보면요. fx는 마이너스 1의 n에 여기는 x의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12n의 4제곱 x 더하기 2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극대값을 주는 x를 an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함수의 극대값은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점을 찾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해 보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안에 있는 것만 미분을 해보면 6x 더하기 3 12n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정리해보면 n이 그 다음에 3으로 묶어내면 제곱 빼기 2x 더하기 이제 1 빼기 4의 n 4제곱이 되고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n 제곱과 그 다음에 2n 제곱이고 각각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에 x 빼기 1 마이너스 2n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1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그 x 후보가 이제 여기 있는 1 빼기 2n 제곱 아니면 여기는 1 플러스 2n 제곱입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 1의 n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걸 조사해 보면요. A 첫 번째는 만약 n이 짝수다. n이 짝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1 마이너스 2n 제곱이 여기 있을 거고요. 1 플러스 2n 제곱이 여기 있을 건데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극대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n이 짝수일 때 a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은 이거 1 마이너스 2n 제곱일 때가 극대가 되죠. 2n 제곱일 때를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 두 번째 경우는 n이 홀수죠, 여러분들. 그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런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여기가 극대값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 더하기 2n 제곱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n은 어떤 함수다? 어떤 수열이냐면 n이 짝수일 때 an은 1-2n 제곱,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an은 1 플러스 2n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열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n이 짝수면 이제 1 빼기 2n 제곱, 그 다음 n이 홀수면 1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에 2n 제곱으로 써도 되겠죠. 이거 플러스로 쓰는 게 맞겠죠? 왜냐면 1을 집어넣으면 짝수를 그죠?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짝수면 이게 양수로 살 거니까 여기 이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써도 되지만 계산할 때는 아마 이런 형식이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제 1번에 있는 그 an을 구했는데요. 그럼 이 an을 기반으로 s를 구하라는 게 논제 2번이거든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 문제죠. 뭘 구하라? n은 1부터 10까지 이제 an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써보면요. n은 1에서 10까지 일단 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1 더하기 죄송합니다. 1 빼기죠.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에 2n 제곱이 될 건데요. 여기서 1은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10으로 빠져나올 거고 우리가 실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n은 1에서 10까지 마이너스 1의 n에 2n 제곱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n은 결국 짝수 홀수일 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2k와 2k 빼기 1로 나누게 되면 이제 k가 변함에 따라 요지 2k는 짝수가 되고요. 2k 빼기 1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하면 2, 4, 6, 8, 10이 나올 거고 여기는 1부터 5까지 하면 이제 1, 3, 5, 7, 9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를 n 대신에 요 2k와 2k-1을 이용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만약에 2k를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자, k는 1에서 5까지 2의 2k 제곱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더하기니까 더하기인데 이제 이게 빼기가 등장하겠네요. k는 1에서 5까지 2k 빼기 1이면 얘가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등장할 거고 2에 여기는 2k 빼기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제 10에서 빼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그마도 k는 1에서부터 5까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제가 최종 결론만 써드리면요.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앞에 2를 묶어내면요. 2를 묶어내고 여기에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4k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는 이런 값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일단 이거 주어진 3차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대신 그 3차 함수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가 아니라 이런 어떤 n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 있게 결정된 그런 어떤 3차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극대극소 중에서 극대값을 주는 어떤 수열을 저희가 만약에 정의를 했을 때 이 수열을 구할 수 있고 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으로 돌아가면 교과 과정에서 다항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 극대극소를 구하는 개념, 그리고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자연수의 수열의 합이죠. 자연수의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또 논의를 해볼 건데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다항함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항함수와 관련된 문제고 어떤 해집합이 있을 때 이 해집합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라는 건데요. 이렇게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3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fx와 gx를 적절히 연결해서 a라는 숫자, a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fx 빼기 a의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hx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요. 이 hx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근을 찾는 건데 만약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그때 a의 집합을 이제 large 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수 a의 값이 정해졌을 때 이 방정식 hx의 가장 작은 실근과 가장 큰 실근을 베타라고 한다라고 일단은 제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시문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살펴봅시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일단 디귿의 제시문 디귿의 집합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한 hx라는 함수가 있을 때 h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a의 집합을 구하여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h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면 이 중근을 가지는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어떤 적분값을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적분값을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논제 1번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 위 문제에서 이 방정식 hx가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집합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역시 fx와 gx를 먼저 제가 써볼게요. 자,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x 빼기 7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냐면 gx는 2x제곱 빼기 x 빼기 1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hx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hx는 fx 빼기 a 곱하기 gx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3차식에서 상수 곱해서 2차식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새로운 함수는 3차식입니다. 3차식. 그러면 이제 3차식을 0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그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 극대극소가 이제 극대극소 사이에 0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풀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런 방식 대신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출제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이 주어진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x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게 2x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 2x 1로 하면 x 빼기 1에다가 이제 2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된단 말은 두 개를 단순히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인수를 빼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세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hx를 생각을 해보면요. hx는 fx 빼기 a의 gx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보면 x 빼기 1을 이렇게 묶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7에 a를 곱해야 되니까 2ax a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는 x 빼기 1에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 제곱 더하기 2로 묶어내면 1 빼기 ax 더하기 7 빼기 a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이 지금 hx의 하나의 근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는 이 kx라고 하는 k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kx라고 불리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근을 두 개를 가지면 됩니다. 다만 한 근은 뭐가 아니면 됩니까? 1이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k의 1이 근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kx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끝났습니다. 요 kx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지우고요. 자, 이제 kx만 다시 가지고 오면요. hx 이렇게 쓰겠습니다. hx는 x 빼기 1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x제곱 2에 1-a에 x 더하기 7-a였고요.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kx로 두면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네, 여기 쓸게요. k1이 0이 아니다였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d가 0보다 크다였죠. d가 0보다 크다였습니다. 자, 첫 번째 k1을 한번 구해보면요. 1은 1 더하기 2에 1-a에 7 빼기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a가 3분의 10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d가 0보다 크다인데요. 여기 2가 있으니까 d 대신에 4분의 d를 써도 돼요. 4분의 d. 그죠? 4분의 d. 그래서 4분의 d를 써보면 4분의 d는 반의 제곱 빼기 ac 7 빼기 a가 되죠. 그죠? 그럼 a 제곱 얘가 이제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7 더하기 a가 돼서 계산이 a 제곱 빼기 a 빼기 6은 6이 되겠죠. 6이 0이 아니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a 빼기 3과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요 두 개의 범위도 있는데 a가 3분의 1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3분의 10은 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얘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large A가 뭐였냐면 hx 위에서 정의한 h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a죠. 자, a가 실수에 들어갑니다. a가 실수에 들어가는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3보다는 큰데 뭘 빼야 됩니까? 3분의 10을 빼야 되죠. 그리고 a가 3분의 1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조건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근데 아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주어진 fx와 gx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했으면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산량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주어진 함수가 인수분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미리 조금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2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문제를 풀 때 역시 hx가 필요하기 때문에 hx를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2에 1-a에 x,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7 빼기 a였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번 문제가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 h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가장 작은 글을 알파, 가장 큰 글을 베타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뭐 파악했었냐면요. 이걸 kx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일단 중근이 되려면 k1이 0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까 k1이 0이 아닐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이었잖아요. 근데 k1이 0이 되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1이라는 근을 가지기 때문에 앞에 이 1과 중근이 돼서 2중근이 됩니다. 물론 3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2중근이 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때 A는 뭔 줄 압니다. 바로 앞에서 구했죠. A는 3분의 1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얘가 중근을 가집니다. 2차 방정식. 즉 D가 0이면 됩니다. D가 0. 이것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앞에서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후보는 마이너스 2와 3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요 세 개의 A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3분의 10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0이 되면 요것만 계산을 해보면요. X제곱 더하기 2에 3분의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여러분들. 그죠? X 더하기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1이 될 겁니다. 요걸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죠? 요거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요때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때 알파가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1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작은 값이니까 알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3분의 1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요거의 두 근이 1 아니면 3분의 11이 나오는데 여기에 1이기 때문에 중근이 1이고요. 중근이 1이고 이제 중근이 아닌 근이 3분의 1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에서 3분의 11까지 gx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계산해보면 2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3이겠네요. 그죠?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다음에 x 더하기 9가 나오겠죠. 9는 0이 돼서 이게 6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이제 베타는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중근이고 요 1이 이제 근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근이 이게 큰 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나머지 g의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c a가 3인 경우 한번 계산해보면요. 제곱 더하기 2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4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죠. 2가 이제 중근이 되기 때문에 1과 2에 의해서 얘는 1과 2가 됩니다. 2.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그 적분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려해야 될 세 개의 적분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비교를 하면 되네요. 자, 하나는 뭐였냐면 1에서부터 2까지 gx dx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gx dx였고요. 하나는 1에서 3분의 11까지 gx dx였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1 인수분해하는 폼으로 써보면 2x 더하기 1 이런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였습니다.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이제 1이죠. 1을 하고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함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절대값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의 어떤 저걸 보면 되겠죠. 이 절대값의 그 그래프는 요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올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하에서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이 각각 적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제가 색깔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적분은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1에서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1에서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거고요. 3분의 11 같은 경우는 2보다 크죠, 여러분들. 그죠? 얘는 2보다 큽니다. 3분의 6이 2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3분의 11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적분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두 개의 어떤 논의에 의해서 이게 더 작음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이거보다 훨씬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만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얘, 그죠?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얘를 제가 뭐 초록색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기록하게 되면 얘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이렇게 식이 있으면 여기 넓이 더하기 이제 여기 넓이가 될 건데 주어진 함수는 이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여기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요만큼 아까 1에서 2까지 있죠? 1에서 2까지의 길이는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만큼 간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만큼 가면 1에서 2니까 1만큼 갔네요. 2분의 3까지겠죠? 요만큼의 넓이와 정확히 같을 겁니다. 요 파란색의 넓이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정확히 같은 넓이에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그린 부분은 이제 요만큼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 역시 여기 왼쪽에 있는 1에서 2까지의 적분값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gx, dx의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거 1에서부터 2까지의 gx, dx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최종적으로 이 논리를 다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마지막은 결과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gx, dx인데 요거는 이제 1에서부터 2까지 아까 x 빼기 1에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dx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 여기 1이니까 지금 1에서부터 적분하는 거니까 다 양수입니다. 양수. 그죠? 여기 절대값을 뺄 수 있겠죠. 절대값을 빼고 계산하기 쉽게 이 인수분해 전에 거를 써보겠습니다. 전에 게 2x 제곱 빼기 x 빼기 1의 dx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를 계산해보면 3분의 2x의 세제곱 빼기 2x
2분의 1이죠. 죄송해요. 2분의 1에 x제곱 빼기 x의 1, 2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6분의 13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저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위에서 보시면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즉 3차식이 주어졌을 때 이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뭐 근이 몇 개일 조건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방법 이외에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런 어떤 근을 판별해서 그 근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떤 근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근을 찾았을 때 이 근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적분값을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분값 자체 안에 있는 이 gx의 절대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적분값을 계산할 때 전부 다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아니면 부등식으로 적분값 사이에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의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이 모의 논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연도 문제, 그 논술 문제 유형도 이제 이와 비슷한 형태로, 물론 뭐 범위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최대한 교과서에 충실한, 이제 교과 과정에 충실한 그런 문제를 이제 출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의 논술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서 이제 저희 학교 논술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저희는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